유례없는 긴 장마와 게릴라성 집중호우가 전국 곳곳을 덮쳤습니다. 인명피해 40여 명, 이재민 8천여 명. 거대한 상흔은 전쟁이 남긴 폐허를 연상시킵니다. 정말 말로 표현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돼지가 많이 죽었어요. 그 위치로 하면 400개. 4일을 오르사. 하지만 피해를 키운 것은 예측을 뛰어넘은 집중호우 때문이었을까요? 곳곳에서 이루어진 부적절한 재난 대응과 미흡했던 사전 조치들이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초성 그게 이제 더 내려가니까 환경과에서 요청이 들어온 거죠. 그렇게 뚝이 터질 만큼 물이 또 비가 많이 오는 것도 아니거든요. 예고된 재난이 무엇 때문에 거대한 참사로 이어지는지 사건 역학조사단에서 집중 분석합니다. 사건 역학조사단 시간입니다. 세상을 뒤흔드는 사건들이 어떻게, 왜, 언제부터 시작된 것인지 전문가들과 심층적으로 진단해 보겠습니다. 함께 하실 역학조사단 소개하겠습니다. 김근영 강남대 도시공학과 교수, 윤윤구 한양대 사대부고 교사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사건 파일 먼저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전국적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폭우 피해가 나타났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대부분의 시도에 도심과 농경지가 침수되고 정전, 산사태, 도로 등 시설물 유실, 저수지 제방 붕괴 등 막대한 피해를 입은 사건입니다. 이달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해서 수많은 피해가 속출했는데요. 특히 춘천 의암호 전복 사고가 대표적인 인재 사고로 지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근영 교수님, 이번 사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현재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어렵습니다만 네. 그래도 누군가가 그 현장 상황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네. 그 잘못된 그 어떤 지시와 판단을 내려서 생기는 인재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하, 예. 그래서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네.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수초댐 유실부터 네. 그 의암댐 이제 도달까지 한 2~30분 정도 시간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짧죠. 네네. 그리고 경찰정이 출동한 것도 7~8분 남은 상황이라서 예. 2분, 3분 정도 남았을 때 이렇게 철수를 이제 그 결정했는데 네. 너무 늦지 않았나 싶어요. 아. 그래서 예. 실질적으로 이걸 막을 수 있는 3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처음에 이제 그 수초섬을 계획할 때 안전하게 하거나 고박을 미리 했거나 처음 수초섬을 계획할 때 예. 그 단계에서. 그다음에 두 번째는 네. 이제 그 행정선하고 민간 업체 선이 이제 출동을 했는데 한 10분 정도 계속 떠내려갔어요. 네네. 그때 포기를 했어야 됩니다. 아하. 그다음 마지막으로 경찰정이 출동했을 때는 예. 그때는 도와줄 게 아니라 네. 그걸 철수를 명령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예, 세 번의 기회를 우리가 놓치고 네. 이 비극적인 사고가 생긴 것 같습니다. 네. 의암호 선박 사고와 관련한 작업 지시 정황이 인재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지만 아직 명확하게 밝혀진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JTBC가 사실 확인에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는 영상을 확보했는데요. 당시 작업을 나갔다가 사고를 당한 춘천시청 주무관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 살펴보시겠습니다. 지금 사람이 다칠 것 같다고 우선은 나가지 말자고 하시거든요. 지금 보트 잡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나요, 지금? 네. 그거를 붙일 수 없을까요? 다른 데다가? 떠내려가는 그 방향으로 옆으로. 그럼 저희 현장 의상 가볼게요. 미치겠네, 진짜. 관리를 와서 대기하고 해달라 하는 요청은 분명히 받았습니다. 지난주 8월 2일에도 받았고 5일 날도 받았고. 네, 영상 속 사고 당일 숨졌던 주무관 이 씨의 긴박했던 통화 음성.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의혹의 핵심 단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는 가운데 춘천시 측은 자체 조사 결과 현장에 나가보라거나 수초섬 고정 작업 지시를 한 적이 없다면서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윤윤구 선생님은 이 진실 공방 속 당시 상황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날 마침 네. 춘천에 강원
민영 방송에서 뉴스룸에서 녹화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예. 갑자기 이렇게 속보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빠지는 상황들에서 예. 조금 긴박한 상황 자체를 조금 느낄 수가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어쨌든 지금 우리가 이 사건을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관료제라고 하는 전제에서 출발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관료제라고 인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네. 이런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이유는 누적된 요인들이죠. 예를 들면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현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지시 그리고 설마 그런 일이 생기겠어라고 하는 생각. 그 마지막으로 반론 불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어떤 수직적인 의사소통의 문제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네. 예, 의암호 선박 사고와 더불어 섬진강과 낙동강 합촌보 지역의 홍수 피해 또한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근 주민들의 수해 피해가 댐 방류로 인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있는데 수자원공사 측은 매뉴얼대로 댐을 방류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섬진강, 낙동강 합촌보 지역에서 큰 수해를 입은 피해 주민들은 이 수자원공사에 책임을 묻고 있는 상황인데요. 김 교수께서는 재난 전문가로서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한 3가지 정도를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첫 번째는 댐 방류의 시기와 이제 그 방류량이 적절했는가. 아하, 예. 두 번째는 방류 후에 네. 하천 시설에 문제가 없었는지 또 있었다면은 그 이제 책임 소재가 어떻게 되는지.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매뉴얼의 작성하고 이제 운용이 뭐가 문제가 있는 건지. 네. 그 이제 각각 좀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 이제 방류량 문제는 비가 그날 많이 오긴 했어요. 예. 그렇더라도 요걸 좀 이제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어떤 그런 조사가 필요할 것 같고요. 예. 두 번째 이제 하천 시설의 문제는 이게 이제 노후 하천 제방이 파이핑 현상이 있을 수도 있고 네. 또 이제 교량의 걸림 현상으로 이제 통수능이 문제가 됐을 수도 있고요. 아하. 그리고 이제 특히 제일 문제가 본류하고 지류의 하천 제방에 네. 이 높낮이가 다릅니다. 이건 구조적인 문제가 좀 있습니다. 아, 예. 그리고 이제 매뉴얼 측면에서도 네. 이 매뉴얼을 기계적으로 하지 않고 거기 상황 판단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 당시 상황에 맞게끔. 예. 네네. 항상 상황을 보고 그래서 전문가의 경험이나 이런 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이걸 이제 그 실무자한테만 문제를 돌려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네. 홍수 통제는 근본적으로 수자원공사하고 환경부의 책임입니다. 네. 그래서 책임 회피를 좀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아하, 예.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사건에 대한 역학 진단 내려보겠습니다. 전문가 두 분 각자 칠판에 써주셨는데요. 두 분께서 어떠한 진단을 내렸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칠판을 들어주시죠. 네, 김근영 교수님부터 훈련은 실전처럼, 실전은 훈련처럼. 네,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예. 장마는 끝났지만 이재명의 고통은 이제 시작합니다. 예. 오늘 또 이제 태풍 바비가 오고요. 네, 그 재난 대응은 전쟁처럼 예측치 못한 상황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경험과 이제 정확한 판단, 예. 상상력과 이제 유연성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훈련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하, 예. 네, 윤윤구 선생은 제도가 초래한 참사. 네, 설명해 주시죠. 우리가 인재라고 부르는 모든 사건들은 네. 그 사건들의 리스크, 그러니까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사람이 방아쇠를 당기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절대적인 어떤 사건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참사들의 이유는 인간이 그리고 더불어서 제도와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참사를 초대한다라는 단어에 조금 더 포커스를 두고 초대군요. 초래가 네네. 아니고. 네, 초대한다라는 예, 거죠. 초대한 참사. 제도 자체가 그 네. 참사를 적극적으로 불러들이고 있다는 아하. 생각입니다. 예, 저는 안전은 비용이 아니라 자산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민간이든 공공이든 평상시에는 비용 아끼려고 덜 하고 안전 관련된 인력은 또 충원 잘 안 하는 문제가 결국 재난 시에 큰 문제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안전을 꼭 자산으로 생각을 해서 아낌없는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역학 진단을 바탕으로 사건의 원인에 대해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진단을 훈련은 실전처럼, 실전은 훈련처럼이라고 내려준 김근영 교수. 기상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번 집중호우는 기후 변화 등으로 인해서 강수량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서 예상할 수 있었던 문제였다. 이렇게 지적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각 전문가들이 언급하고 있는 환경 변수들을 미리 파악했더라면 충분히 예상치 못한 재난에 대비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지적입니다.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우리가 상상력을 발휘하면은 재난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관리하는 재난 유형이 한 60여 가지 되고요. 네. 그 중에는 백두산 화산 폭발이나 어. 코로나19 같은 것도 재난에 들어가거든요. 예. 그래서 때로는 이제 재난을 통제하기는 어렵지만 네. 피해를 최소화할 수는 있습니다. 아하,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주로 그 재난을 관리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이 네.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과학 기술로 이게 통제하기가 어려울 수 있고요. 예. 두 번째는 가능하더라도 예산이 많이 들거나 그걸 이제 강제할 수가 없는 이제 사회적인 문제도 있고 네. 마지막으로 다 이제 가능하지만 우리가 문제를 간과하거나 또는 이제 무관심하거나 해가지고 안전 불감증 같은 문제로 이런 재난이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네. 조사가 사실 중요합니다. 네. 앞서 언급한 이번 인재의 여러 가지 원인 중에 가장 큰 문제라고 보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 윤윤구 선생님 좀 쉽게 간단하게 정리 좀 해주시죠. 이런 류의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안전과 효율성이라고 하는 문제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안전과 효율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리 사회는 대체로 안전과 효율성이 문제가 충돌할 때 네. 효율성이라고 하는 단어에 조금 더 방점을 찍습니다. 그래 왔죠. 그동안 맞습니다. 너무나 자주. 네네. 그러니까 조금 사회가 후진적인 사회일수록 어쩔 수 없이 효율성이라고 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라는 사실인데 네. 위험에 대한 인정이 이루어져야만 한다라는 것. 근데 이제 위험에 대한 인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간과 노력이라고 하는 것이 좀 필요하니까 우리는 효율성을 끊임없이 따라가게 되는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시스템을 좀 고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네. 인재가 참사로 이어진 상황, 자연재해를 시발점으로 하는 인재 사고뿐만 아니라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서부터 세월호 참사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최근 발생한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건, 참 많습니다. 인간의 그릇된 판단이 원인이 된 재해도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렇듯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인재 사고의 원인과 특징, 전문가인 김 교수께서 좀 짚어주시죠. 예. 우리나라에서 재난이 발생하면은 도식화된 어떤 공식 같은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조사가 제대로 돼야 되는데 예.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한쪽에서는 이제 책임 추궁, 다른 쪽에서는 책임 회피가 되고 네. 이제 책임 이제 공방이 있다가 갑자기 또 이제 행정체계 개편이 되고 어허. 또 이제 그 실무자들이 처벌을 받고 이제 덮어지기도 하죠. 늘 그래왔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제대로 된 조사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공정한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원인과 이제 그 어떤 그 대책들을 찾아내면은 네.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이걸 끝까지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가 우리 사회에 좀 꼭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지금 김근영 교수께서 조사 문제를 계속 거듭 언급해 주셨어요.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이러한 인재 의혹 사건이 발생했을 때 철저하게 조사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을 한다. 그래야 그 다음에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지 어떠한 처벌을 할지 그렇죠? 예. 그 다음이잖아요. 예. 어떤 제도를 개선할지. 예. 근데 우리는 그 조사 과정이 생략된 채 책임자, 희생자 찾아내고 막 제도 막 바꿔버리고 윤윤구 선생님께서 그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가장 그 좀 힘든 단어가 우리끼리라고 하는 단어라고 생각을 우리끼리. 하거든요. 네. 네. 이 우리끼리라고 하는 마법의 단어는 예. 우리의 울타리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에게 매우 관대하고 아하. 우리 울타리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강력한 엄격하게 처벌을 하는 상황으로 가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끼리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관행으로 자리 잡게 되면 네. 그 사회적으로 인정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게 되면 뇌물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좀 쉽게 관용되는 허용되는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 그런 것들이 조금 좀 쉽게 허용이 되는 사회가 되면 사회적 엘리트들이 공공의 영역에서 공익과 사익이 충돌할 때 사익을 따라가 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아하. 그 사익을 따라간 대가는 이제 책임은 밑에서 지게 되고 이익은 엘리트들이 갖고 가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거죠. 쉽게 말하면 무슨 인연, 학연, 그렇죠? 혈연 이런 관계를 우리끼리 속에 들어가고 그 안에 있으면 보호받고 희생양 찾을 때도 그 우리끼리 밖에 있는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찾아서 처벌하고 책임 돌리고 이런 현상들이 반복되면서 평상시에도 그곳에 들어가기 위한 줄서기 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이런 말씀이잖아요. 이제 최종적으로 봤을 때는 성과가 있으면 그 모든 것이 허용되는 사회적 분위기가 가장 큰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김경윤 교수님 앞서도 계속 조사가 필요하다 강조를 해주셨는데 그게 뭐 이럴 때야 지금 수긍은 하지만 평상시에 그럼 그 조사가 예외 없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게 하려면 뭔가
구체적인 어떤 방안이 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편견을 가지지 않은 공정한 전문가들이 네. 이 참여를 해서 결과가 또 투명하게 공개가 돼야 됩니다. 예. 이제 제가 외국 사례를 조금 말씀드린다면은 네. 미국에서 이제 허리케인 카트리나 때도 예. 그 이후에 백악관에서 이제 자신이 할 일들에 대해서 이제 그 조사 리포트를 냈고요. 그랬죠. 또 예. 하원과 상원에서도 각각 또 보고서를 냈어요. 네네. 그게 다 공개됐고요. 국민들이 다 볼 수 있고. 그래서 우리도 지금 현재 재난미 안전관리 기본법에 재원인 조사단이라는 게 규정이 있고요. 네. 또 재난 백서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도 좋은 제도가 있는데 예. 이런 제도들을 잘 활용해서 우리도 좀 그 선진적인 어떤 그런 재난 관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지금 말씀해 주신 공정한 객관적 전문가들 늘 문제지 않습니까? 사회적 참사법에 따라서 세월호 진상규명위원회 만들어도 거기 위원을 누가 추천하느냐, 어떤 정치적 색깔이 있네 없네, 또 5.18 광주 민주화 항쟁에 대한 또 진상규명위원회도 역시 또 그 조사위원들의 공정성, 객관성에 또 시비가 늘 일어나고요. 이제까지 한 번도 그런 공정한 객관적 전문가들에 의한 조사,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과거에는 오히려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과거에는요? 예, 예. 아, 예. 옛날에 삼풍백화점 제가 이제 그 백서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네. 과거 때는 그런 것들이 좀 솔직하게 하기도 하고 우리나라도 사실 인재 전문가 풀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찾아보면은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공정한 이제 전문성을 가진. 그런데 네. 우리가 이제 자기 편에 있는 사람들을 좀 그 선호하는 거 아닌가. 네. 좀 더 넓게 폭넓게 공정한 사람들을 찾아보면은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람들은 충분히 있는데 그 공정한 사람들을 선발하고 과연 그 위원회 구성을 하는 그 작업을 진행하는 분들도 공정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게 참 어렵고 저도 20대 국회에 있었지만은 국회와 정치권이 정말 이러한 사회적 재난이라든지 재해에 있어서만큼은 정치색, 당색, 우리끼리 이런 거 다 벗어 던지고 객관적인 공정한 전문가에게 좀 맡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해 복구가 한창 진행 중인 때에 태풍 바비에 대한 피해 우려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인재 사전에 꼭 막아야 될 텐데요. 그리고 실효적 해법을 이번에는 꼭 찾아야 될 텐데요.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아주 짧게 네, 윤유구 선생 무엇이 있겠습니까? 위험에 대한 민감도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위험이다. 민감도를 높여야 된다. 관료제 네. 안에서 그 위험에 대한 민감도가 상호 의사소통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시스템이 좀 가장 필요할 것 같습니다. 중요하겠다. 네, 김기영 교수님. 저는 우리나라에 좋은 제도들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 제도들이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네. 지키고 아하. 그다음에 요구하고 그다음에 채찍질해서 네. 정말로 좋은 답을 낼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새 제도 자꾸 만들기보다 있는 제도 잘 쓰자. 예. 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반복되는 익숙한 슬픔, 인재, 사고 이후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과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한 기준점을 마련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사회적 공감대 마련과 안전 불감증에 대한 인식 개선 논의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김근영 교수, 윤윤구 선생님 고맙습니다.